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을 두고 영국과 갈등을 빚는 유럽연합이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을 영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의 4분의 1이 브라질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주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또 다른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앞타모 사이언스의 한동일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은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잖아요. 앞타모 사이언스 어떤 뜻인가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플랫폼 기술이다라는 부분과 항체와는 차별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포항공대에서 앱테머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이 기술은 미래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글로벌 앱테머 허브의 중심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연구를 해오면서 점차 이 앱테머는 항체와는 차별화됐구나. 그래서 앱테머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앱테머 사이언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앞타모는 단일 가닥의 핵산을 의미하는데 이게 용어가 다소 좀 어렵거든요. 네네. 이 앞타모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앞타모는 이 케미컬 항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체는 또 어떤 차별성이 띄고 있는 건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핵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DNA나 RNA와 같이 저희 몸에 존재하면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전달하는 그런 물질들이죠. 구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긴 두 가닥이 서로 꼬여서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중나선 구조가 아니라 단일 가닥으로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단백질과 특이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 가닥의 핵산 물질 여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앱테머라는 기술이 나오게 됐고요. 네.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항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앱테머가 갖는 어떤 독특한 성질들이 있고 그게 이제 앱테머의 어떤 장점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앱테머는 항체와 뭔가 표적 단백질과 결합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항체라는 것 자체가 표적 단백질의 특정한 시퀀스, 에피토프란들을 갖다 부분적으로 인식하는데 앱테머는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감싸듯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높은 특이도와 결합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성은 앱테머가 상당히 안전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체내에서 거의 독성이 없고 또 항체에서 종종 보고가 되는 면역 원성 같은 문제도 앱테머에서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물질이고요. 또 한 가지 앱테머는 상당히 실용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항체 같은 경우는 생체 시스템에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앱테머는 화학 반응기에서 단순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과정도 상당히 간단하고 또 제조 코스트도 낮고요. 더 나아가서 앱테머라는 것 자체는 저온 보관이 필요 없는 상온에서 매우 안정한 그런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앱테머가 연구용 시약부터 진단제, 치료제까지 항체의 언met 니드를 갖다 풀어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특한 결합 방식과 안전성 그리고 실용성까지 갖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앞타머를 이용한 진단 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타머 진단 기술은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 것이고 또 진단 사업 중 주요 파이프라인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혈액이라든지 이런 체액으로부터 진단 정보를 얻는 액체 생검 기술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바이오마커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오마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의 바이오마커로부터 진단 정보를 얻는 다지표 진단 기술 쪽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앱테머가 갖는 특이도가 매우 높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는 다지표 진단 기술인 앱토미아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 저희가 했던 거가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요. 폐암이라고 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발병률도 상당히 높고 네. 또 어떤 치사율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마땅한 바이오마커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조기 진단이 잘 안 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기본적으로 혈액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7종을 갖다가 동시에 분석하고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예. 저희가 식약처 승인까지 지금 받은 상황이고, 성능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감도가 한 75%, 네. 특이도가 92% 수준인데 현재까지 상용화된 다시표 진단 기술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지금 이제 판매 단계에 접어들었고, 예.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에서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췌장암이라든지 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앞타머를 이용한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타머의 특성에 대해서도 앞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앞타머가 어떤 원리로 질병 치료에 응용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치료제로서의 앞타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의 결합을 해가지고 그 단백질의 활성을 갖다 억제한다든지 네. 아니면 강화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거의 항체와 동일한 원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에 비해서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체로 개발할 수 없는 신약의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상당수가 항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도 앱테머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앱테머가 특이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하나의 단백질의 특정한 일부에만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경감된 그런 치료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ADC, 항체와 약물을 접합시킨 약물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에다가 앱테머를 적용시키면 항체보다는 훨씬 쉽게 약물을 갖다 접합시킬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앱테머란 물질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암 조직이라든지 이런 구석구석을 잘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예. 네.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앞타머 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의 중화항체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개발하는 앱테머도 원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화항체 치료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틴에 결합해서 바이러스가 인체에 있는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원리는 동일한데 한 2가지 점에서 저희가 차별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중화항체 치료제가 갖는 이슈가 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항체라는 물질 자체가 어떤 면역이 상당히 과도하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중증 환자한테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항체 치료제가 효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네. 이런 2가지 이슈가 있는데, 앱테머 기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앱테머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 앱테머는 기본적으로 어떤 면역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 환자한테도 저희가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하나 있고요. 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항체와는 기본적으로 표적 단백질과 결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부위를 갖다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스파이크 프로틴을 감싸듯이 결합하기 때문에 그 특정 부위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에 상관없이 브로드하게 효능을 가질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 시험에서는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확보를 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임상 시험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부에서 변이가 일어나도 이 스파이크를 이렇게 전체를 감싸듯이 공격하기 때문에 네네. 변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앞타머의 장점이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이게 나오느냐, 네. 임상시험은 언제 들어가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사실 주시죠. 앱테머 치료제에 관련돼 가지고 1차 어떤 웨이브는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뭐 빅파마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치료제가 나왔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저희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 치료제와는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네. 저희보다 더 커다란 개발 능력을 가진 회사와 파트너링을 해가지고 임상에 들어가고 빠른 시간 내에 상업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코로나19 치료제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당뇨병과 항암제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임상 시험은 어느 단계 정도까지 이루어졌나요?
먼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당뇨 치료제 부분은 당뇨 치료제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인슐린 제제들이죠. 네. 그 인슐린 제제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심하고 또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앱테모로 지금 당뇨 치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인슐린이 작용하는 원리를 본다고 한다면 네.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 거기에 인슐린이 붙어서 어떤 신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저희가 원하는 혈당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그리고 또 하나는 원하지 않는 부작용,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시그널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발하는 앱테모는 인슐린 수용체에 붙긴 붙되 인슐린과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그 인접한 다른 위치에 붙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혈당 조절 효과만 스위치를 온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알로스테릭 앱테모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개념을 갖다가 상당히 그 노블한 모드 액션을 갖는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고요. 동물 실험까지는 모든 게 지금 데이터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임상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도 빅파마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여서 그동안 빅파마들하고 여러 곳하고 같이 라이센싱 관련된 디스커션을 쭉 진행을 해왔었고요. 네.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휴먼에서 어떤 성능이 1차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개발하는 게 이제 항암제가 있는데요. 항암제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의 표적 전달 그런 개념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거가 간암 치료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간암 세포를 보면 간암 세포에 GPC3라고 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에 결합하는 저희가 좋은 앱테모를 찾았고 거기에다가 이미 성능이 입증된 항암제를 결합을 해가지고 간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에서는 효능을 다 확인했고요. 빠르면 금년 말에 이제 임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GLP 독성 평가라든지 GMP 임상 시료 생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앞타머 진단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폐암 진단, 그 폐암 조기 진단 기술에서 민감도가 75%, 특이도가 92%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감도와 특이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주시죠. 민감도라고 한다면 환자를 제대로 환자다라고 이제 밝혀낼 수 있는 비율. 그리고 특이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상인이야. 그럼 정상이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으면 말 그대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필수겠죠. 대표님께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속성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걸 개발하는 개발자나 어떤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모달리티를 갖는 약물들이 어떤 신약으로 개발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한 긴 여정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략을 바꾼다든지 이런 능동적으로 이제 뭔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실패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영진이 뭔가 책임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토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좀 더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가 앱테모 연구를 하면서 하나의 벤치마킹 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이제 미국의 아이오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1989년도에 처음 어떤 올리고모 신약입니다. 마치 안티센스 올리고모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한 거의 25년, 30년 동안 상당히 좋은 성과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나 꾸준히 연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엄청난 이 올리고 신약 부분에서 최고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만큼 기다려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회사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 경영진이라든지 연구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과정을 갖다가 꾸준히 지켜봐 줄 수 있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이 바이러스 대응 치료제 개발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코로나19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우리가 제대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잘 대비해서 코로나19 종식이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의 기술이 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타머 사이언스의 한동일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